이 액센추어가 발표한 CBDC 보고서에는 놀랍게도 XRP의 기반 솔루션을 CBDC에 적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스위프트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만 리플사의 솔루션처럼 적합하다 아니면 잠재적인 여지가 있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죠.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음모론에서나 보던 CBDC의 브릿지 통화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CBDC의 브릿지 통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인데요. 최근 이러한 소식들이 XRP를 둘러싸고 이상하리만큼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8월 말 들어서부터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지지부진함 속에 오늘은 어제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이 추석의 시작이라 명절을 축하해 주는 것일까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12% 상승한 19,19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6.44% 상승한 1,617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2.68% 상승한 0.33달러,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1.68% 상승한 0.47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37.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20.3%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5%로 더욱 우세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숏 포지션이 57%로 더욱 우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XRP의 경우는 반대로 롱 포지션이 55%로 더욱 우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9월의 하락은 거의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호재도 보이지 않고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에 관한 일정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더리움 정도가 상승과 하락을 대립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금 가격은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그나마 10월에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11월부터 4월까지의 장이 과연 반전될 수 있을까요? 코인 투자자들에게 단기로 매일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러한 이야기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길게 보고 다음 상승장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제 매수를 하락할 때 하고 매도를 이쯤에 맞춰 하면 된다는 정도로 인식하면 되는데 지금과 같은 매크로 경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불장이 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크립토 마켓의 입장에 있어서 불장에 대한 관점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기술적인 관점, 현재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에 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비트코인 지금이 매수 적기이다. 강세 전환 시점이 왔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비트코인 하락을 예측했던 암호화폐 전문 익명 애널리스트 데이브 더 웨이브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적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자체 개발한 비트코인 로그 성장 곡선 모델을 첨부하며 최근 장세의 투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로그 성장 곡선 모델은 지난 4년간 붕괴되지 않았다. LCG 모델을 토대로 분석을 하자면 지금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수 적기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가격을 보게 되면 강세 전환 시점이라고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러한 관점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판테라 캐피탈의 CEO이죠. 댄 모어 헤드의 경우 또한 이미 암호화폐 겨울은 끝이 났다라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판테라 캐피탈 CEO 암호화폐 겨울 6월에 이미 끝나 지금은 상승장 초입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운용자산 51억 달러 규모 헤지펀드 판테라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 댄 모어 헤드의 경우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겨울이 조만간 막을 내리고 다시 상승장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는 3번의 약세를 겪었는데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강세장에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여러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시간도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다음 랠리의 초입에 있다고 본다. 아울러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눈에 띄는 프로젝트들도 있다. 따라서 현재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조했다고 하네요. 현재 6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26,000달러에서 28,0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가 6월 말에는 2만 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의 상승의 사이클 초입 시기라고 저도 보고는 싶지만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9월 13일 날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오며 9월 15일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아무 탈 없이 진행이 되게 되고 또한 9월 20일 날 발표될 FOMC의 금리 인상이 50bp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23,000에서 5,000달러 이상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머지 업데이트였던 벨라트릭스 업데이트 이후 블록 누락 비율이 무려 17배가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현재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이 판테라 캐피탈의 CEO 댄 모어 헤드의 말처럼 지금이 상승장의 초입이었으면 하는 마음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글로벌적으로 각국의 중앙 정부들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확립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현재 금융의 중심인 미국이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특히나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한 초석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을 선제적으로 정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준의 부의장으로 신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 리플의 XRP의 이사회 멤버였던 마이클 바라는 인물입니다. 연준의 경우는 얼마 전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페드 나우를 내년 안에 모든 금융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 발표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에 마이클 바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이 나왔을지 리플 이사회 출신이라 더욱 기대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연준 신임 부의장 의회 결제수단 스테이블코인 규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전 리플 이사회 멤버이자 현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마이클 바의 경우는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감독이 더 필요하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 정책 연설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후 변화 대비 금융산업의 안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이클 바의 경우는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혹은 다른 자산에 고정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제정해야 한다. 특히 결제 수단으로 디자인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암호화폐 산업 및 이로 인한 각종 리스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규제되지 않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은 재정적, 안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은행이 암호화폐의 리스크 통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은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모색하고 있던 연준에게도 도전 과제를 안겨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언급한 것을 다시 보게 되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은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모색하고 있던 연준에게도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다라는 대목이죠. 현재 연준이 개발하고 있는 페드나우의 경우는 내년 본격 상용화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상용화 될 것이라는 것이 연준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 즉 법 제정일 텐데요. 특히나 이 페드나우의 경우는 전 세계가 개발하고 있는 CBDC의 일환입니다. 이제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페드나우로 통합 사용할 계획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국경 간 송금 결제에 페드나우를 사용하려고 할 텐데 다른 나라 법정화폐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리플의 솔루션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현재 페드나우의 실시간 이체 파일럿의 프로젝트는 ACI 월드와이드라는 글로벌 뱅킹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업의 경우는 이미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디지털 달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맡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액센추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경우는 디지털 달러 재단과 협력하여서 백서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보고서 또한 발표를 하였었는데 이 액센추어가 발표한 CBDC 보고서에는 놀랍게도 XRP의 기반 솔루션을 CBDC에 적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스위프트에 대해서 언급도 나오지만 리플사의 솔루션처럼 적합하다, 잠재적인 여지가 있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죠.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음모론에서나 보던 CBDC의 브릿지 통화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CBDC의 브릿지 통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인데요. 최근 이러한 소식들이 XRP를 둘러싸고 이상하리만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8월 말 들어서부터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지금의 XRP의 가격은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역사 속에서 회자되는 가격이 될 가능성 또한 있는데요. 참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으로 인해서 엄청난 가격 하방 압력이 있는데 소송이 마무리되며 다시금 크립토 마켓에 불장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비트코인의 회의론자인 스티브 한케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비트코인 법은 재앙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 엘살바도르 전체 송금의 1.6%만이 비트코인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기업의 80%가 비트코인 결제를 거부했고 대통령의 비트코인 투자는 52%의 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사실을 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9월은 생각을 해보면 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지 딱 1년이 되는 해인데요. 초기에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엘살바도르는 현재 상당히 조용하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으로 천지개벽할 일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깔리지 못한 곳에서 비트코인은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기 요금을 내기 위해 시내로 1시간 이상 버스를 타야 했던 국민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통해 공공요금 결제가 가능해졌죠.
비트코인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제도권의 금융을 완전히 장악해야만 믿어주겠다라는 스탠스를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는 암호화폐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심지어 한국은 산골 오지에도 농협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땅이 작고 인터넷과 금융기관은 인프라가 상당히 촘촘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세상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 곳에 코인은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한편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면 가격의 변동성 문제 또한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말인데, 사실 이러한 말들은 하나마나한 말이죠. 이제 코인이 제도권에서 인식되고 제도를 갖춰가는 상황에서 코인이 과연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코인이 사라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코인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죠. 결국 코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한 절대로 일부 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코어에 있는 지지층들 말이죠. 비트코인 캐시는 매우 강력한 지지층이 있어 보였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와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소송에 여전히 시달리는 XRP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XRP의 경우는 소송은 물론 지지부진한 가격 때문에 딱히 지지받지 못할 것 같은데 여전히 XRP 아미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죠. 결국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참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크게 상승해주면 좋겠는데 내 맘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고 하죠. 그렇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손실이 아닌 포지션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크립토 마켓은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